네, 전국에 계신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금요경마 10월 첫째 주 금요경마 시즌 최종 분석 시즌 2 썰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조생조사 박종혁 인사드리겠고요. 옆에 계신 분은 한국기수협회 취재 기자 기수협회 터줏대감 조재흠 의원 나와 계십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제 지지난주죠. 썰전 방송 조재흠 의원이 합류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2주 정도 됐는데 지난주 경마는 우려한 대로 주로 저는 좀 주로 상황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일어난 이변들이 좀 많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일요일 날은 좀 정상적으로 말들이 뛰더라고요. 근데 금요경마 같은 경우에는 주로가 군데군데 뭐 패여 있기도 하고 물도 고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역시 그 진로 확보가 어렵다. 진로 확보가 안 되는 말들은 그걸 피해 가려고 힘을 쓴다든가 거기를 밟고 지나간다든가 이러면서 인기만어도 좀 부진한 경우가 있고 실크로드가 있는데 그 실크로드가 어딘지는 몰라요. 그 실크로드를 타고 가는 말들은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입상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이 부산이 주로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비가 오고 또 겨울철 날씨 동절기가 되고 하면은 지난주에 좀 진짜 아까운 게 하나 있었네요. 조지흠 위원이 그 마지막에 제가 이제 오픈을 할까요? 그랬더니 오픈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그게 이제 우레가치였어요. 그렇죠. 우레가치 승군전이죠. 일군 승군전. 승군전이고 김태경 기수가 기승했었죠. 우레가치 그게 내용이 있는 말이다. 그래서 그거 놓고 제가 메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샌드하이랑 동급 최강이 들어온 레이스였어요. 247배가 터졌는데 우레가치가 들어왔으면 몇 배인가요? 제가 사실은 현장에서 약간 각을 잘못 잡은 게 예. 카우보이 선이 사실 현장에서 너무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카우보이 선을 그래서 제 예상 각과 다르게 카우보이 선을 놓고 샌드하이어 우레가치 두 방에다가 제가 때렸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뭐 이래저래 어쨌든 안 됐지만 상당히 아쉬웠던 우레가치. 그것도 하여튼 999 배당이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진짜 좀 아쉬운. 승부 경기 마지막에 샌드하이를 우레가치를 놓고 간 게 아니라 카우보이선 인기마를 놓고 가셨군요. 그렇죠. 현장에서. 근데 이제 분위기가 그날 배당으로 터지는 분위기였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우레가치가 어쨌든 아쉽게 2분의 1 마신 차로 3위를 차지를 했던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이번 주 경마 특이사항이 있다고요? 금요일 경마. 일단은요, 출전두 수가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출전두 수가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하위군이 뭐 10마리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마사회에서 이번 주는요 혼합 4군과 국산 5군 그러니까 최하위군은 10마리로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제한을 보통 같은 경우 14마리 아닙니까? 14마리, 2세마는 뭐 12마리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10마리로 딱 정해놨는데 뭐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출전 두수도 적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수 부족 상태도 상당히 많습니다. 7명의 기수들이 8명의 기수들이 지금 서울에 그 일요일 날 농림식품부 장관배 때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10마리만 딱 나오게 돼 있고 혼합 4군과 국산 5군이요. 또 하나는 이제 노을 경마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1경주가 11시 40분에 시작한다는 거. 9월 말까지는 1시에 1경주가 시작했던 거에 반해서 이번 주는 11시 40분부터 시작된다는 점 여러분 팬들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금요일은 11시 40분, 그렇죠. 토요일은 11시 10시 50분 그렇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런 이제 최근 경마가 되겠고요. 10월은 이제 3일부터 경마일이니까 10일, 17일, 24일, 31일까지 하면 금요경마는 이제 5주 경마가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마리로 제한을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뭐 이 배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예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
환영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적중률이 아무래도 적중 확률이 높으니까 제대로 분석만 하면. 자, 오늘 배팅 승부처는 박주혁이가 7경주 그리고 조재흠 위원이 죄송합니다. 조재흠 위원이 10경주 7경주와 10경주로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을철 환절기가 되니까 이제 뭐 저는 감기는 안 걸렸는데 이게 좀 목이 좀 칼칼한 좀 여러분들이 듣기 싫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7경주 10경주를 메인으로 가지고 들어가겠고요. 금요경마 역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m 국내산 오군 1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하고요. 지금 이제 당대천하 데뷔전을 치르는 신예 말인데 당대 특급의 자마네요. 당대 특급 포리스트 캠프와 당대 특급의 자마 1번 게이트 잡고 있고 포티브룩이 이제 휴양 마필 오래간만에 출전했고요. 9번 버닝 크라운, 10번 대지짱돌 뭐 이런 마필들이 이제 도전마인데 조교로 보면은 안쪽에 당대 천하는 느낌 자체가 야 이거 주폭도 크고 주행하는 게 이건 뭐 걸음이 빨리 들겠다 이런 좀 느낌이 들었고 이 버닝 크라운이 역시 직전에 뭐 박정혁이는 조교 우승 마필로 좀 강하게 출전을 드렸던 말인데 지금 뭐 출전 주기를 땡겨 나왔어요. 3착승군인데 편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여전히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버닝 크라운이고 대지짱돌이 직전 경주 고배당을 터뜨려줬는데 기본기가 상당히 뛰어난 마필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포티브룩은 주행 심사 때 선행을 가서 뭐 의미 없이 경주를 치렀는데 사실 이제 조교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말씀하셨던 5번 포티브룩에 잠깐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편골절 때문에 지금 9달 만에 나옵니다. 9달 만에 나오는데 제거 모습은 상당히 뭐 여유가 있었던 모습이고 이거 뭐 맘만 먹으면 선행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재검과 그다음에 실전에서는 엄청난 분명히 갭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오마 포티브룩이 상태는 괜찮습니다. 상태는 괜찮은 거 확인을 했는데 9달 공백을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가 문제겠고 제가 이번 경주에서 말씀하셨던 말들 괜찮고 저는 이제 10번마 대지짱돌을 좀 보고 있는 게 직전에 사실 10개월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거의 1년 만에 나오고 그리고 또 레이스가 잘 풀린 경주도 아니었었어요. 외곽이었었고 급번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외곽을 받으면서 레이스가 좀 어렵게 풀어갔는데도 확실히 이제 이 어린 말이 휴양을 10개월 갔다 오니까 그 동안에 말이 성장을 한 겁니다. 어린 마필이 1년 가까이 휴양을 가면서 목장에서 잘 먹고 잘 쉬면서 성장을 해서 돌아와서 상당히 좋은 걸음으로 자력으로 입상을 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정상 출전 주기로 돌아온 10번 대지짱돌을 뭐 이번 경우 또 외곽으로 불리합니다만은 한 번 더 봐줄까 하고 있습니다. 박정혁이는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당대 천하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1번 게이트 2점도 있고요. 이 주행 심사를 보면은 그린 미르라고 하는 빠른 말한테 선행을 내주고 따라가는 그런 전개를 펼쳤는데 여유가 있었습니다. 뭐 기록이 좋지는 않았지만은 여유가 있었고 조개 때 뛰는 걸 보니까는 뭐 지난주부터 지난주에 입상했죠. 국내산 2군마 이 정글짐하고 이제 병합 조교 시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울줄리마방 특유의 병합 훈련이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지난주부터 상당히 공을 들인 만큼 마필 힘이 많이 차 있는 그런 모습.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싹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당대 천하 1번 게이트니까 이거는 뭐 데뷔전부터 공략을 한번 해주셔도 될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10월 3일 금요경마 부산 2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오군 8마리가 출전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4번 파워레인저 그리고 8번마 느마치 두 마리가 이제 저배당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두 마필 중에 한두 조금 더 센 놈 골라라 그러면 저는 파워레인저를 추천을 드릴 텐데 파워레인저가 지난번에 인기 1위권에서 깨졌거든요. 대지짱돌한테 깨졌어요. 바로 전 경주에. 근데
아쉬움이 남았는지 이번에는 정말 김동현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는데 그동안의 조교 중에서 가장 강력한 훈련, 특히 이제 근성을 강화를 하면서 뭐 아마 선행까지 나설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바 파워레인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이경주가 사실 제가 오늘 이제 부산 갔다 왔는데 부산 취재할 때 이경주 때문에 출마 투표가 상당히 늦어졌어요. 다 피해가려고. 아니요. 말들이 5마리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제 다른 말들이 다른 오군 가고 뭐 그러면서 그럼 이제 깨질 뻔하다가 이제 성립이 됐는데 파워레인저 어쨌든 여기서는 뭐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조건 상당히 좋은데 글쎄요 개인적으로 저는 직접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파워레인저도 좋지만 저는 이제 8만 느마치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 이게 이제 실격당했다가 9달 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 12월 달에 실격을 당하고 주행제원 받고 뭐하고 이러다가 이제 9달 만에 나오는데 마지막에 막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초반에도 빨리 붙고. 그래서 그 걸음이면은 그 걸음만 딱 놓고 보면은 1200m이기도 하고 또 뭐 박지호 교수가 처음 타는 것도 아니고 또 마방에서 이번 경주에 기대감도 많이 갖고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는 뭐 4번, 8번 중에 저는 이제 8번만 느마치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나머지 말들은 좀 전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예, 볼 게 없어요, 볼 게. 억지로 나온 말도 사실 2마리나 있고. 그나마 지금 6번 난다 나라가 앞으로 좀 뛸 것 같은데 아직 고개도 높고 그래서 글쎄요. 이 4번, 8번에 도전을 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미스터 플라잉도 걸음을 계속 늘리고 있긴 한데 역부족으로 보여지고 3번 단디해라 뭐 이런 말들이 도전권입니다만은 4번, 8번 조교도 잘 돼 있고 지금 뭐 더군다나 지금 조지흠 기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8번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4번, 8번 저 배당이 상당히 좀 유력할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거 뭐 우리가 1.5배 팔릴까요? 1.7배 뭐 이런 거 배팅하려고 저희가 경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주들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저 배당이 유력하다 생각이 되시면은 그냥 쉬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렇다고 뭐 헛돈질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 뭐 배당 6, 7배, 10배짜리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싫어 해봤자 에이 대끼리 살 거 이러면 후회하니까 말씀하셨듯이 쉬시든지 아니면은 뭐 낮장질 하시면서 뭐 점심값이나 따자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보면서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죠. 왜냐면 레이스 많이 있어요. 이 사실은 우리가 우레같이 이런 말을 잡아야 돼요. 그 지난주에도 토요일 날도 그 대상 경주에 루비켄터였었죠. 루비켄터 그런 말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말을 잡아서 배팅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한구라가 나오고 기적적인 승부가 나올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자, 10월 3일 금요경마 부산 3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5군 9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5군의 부진한 그런 말들이 이제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걸음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예 마펠 1번 동광제일이라든가 4번 아트스타가 이제 강하게 도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기존 마 중에서는 역시 안쪽 게이트 이점이 있는 2번 탐나 행운 그리고 이제 역시 신예 마펠 3번 피코 프린스 안쪽 말들이 조금 더 강해 보이고요. 5번 한계질주가 최근에 좀 걸음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로 도전권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말씀하신 3번 아트스타 같은 경우는 뭐 주행 검사에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기본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국산 5군, 국내산 5군 레이스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3번 아트스타도 충분히 도전권이 가능하고 저는 이제 이번만 탐나 행운이 이거 3짝 승운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 여기선 빼도 박도 못 합니다. 이제 스타트가 많이 좋아지면서 걸음을 점점점 내기 시작하는 건데 주행검사 당시 5월달에 주행검사 때는 상당히 스타트가 늦었었고 주행검사 후에 말을 만들었고 3개월 만에 사실 상당히 늦게 데뷔전을 치른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착을 했고 직전 같은 경우는 맥앤치즈하고 유성들이 5군에서도 센 놈들이에요. 뭐 맥앤치즈 같은 거는 5군 어떤 편성 가도 대가리 짜리 아닙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선전을 했습니다. 스타트도 좋아지면서 그래서 3착 순군에 지금 편성 약하고
또 말 멀쩡한 거 확인했고 2달 만에 나오지만 말 멀쩡하다는 거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 탐라 행운을 뭐 가장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탐라행운 아마 이제 이사가 이제 깜빡이죠. 깜빡이로 형성이 될 텐데 일단 2번이 지금 3착 승군 시네마 세두의 도전 구도인데 시네마들도 이제 나름대로 나쁘진 않아요. 지금 4번도 좋지만은 1번 동광제일이나 3번 피코 프린스도 주행 심사 이후로 이제 걸음이 많이 늘었다는 판단이어서 여긴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강축이 없는 혼전으로 좀 보고 있어요. 1, 2, 3, 4가 엇비슷하다. 표면적으로는 2사가 앞서 보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파고 들어가고 조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을 하면은 1번, 3번도 만만치 않더라는 이런 내용인데 어찌됐든 이제 조지음 위원은 2번 탐라 행운을 추구하러 추천을 해줬고요. 저는 사실 여기서 어떤 마필을 추구로 갈지는 현장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장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박종혁기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1번, 3번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말씀. 그래서 여기서 추천을 드린다면 조심스럽게 저는 3번마 피코 프린스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은 지금 요 경주가 2사로 이제 과도하게 팔릴 경주인데 이랬을 때 1-3이 비슷하다라면은 1-3도 될 것 같다. 1-3도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면 굳이 인기마로 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억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박종혁이는 3번 피코 프린스를 추천을 드리고요. 충마 선정은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3일 금요경마 부산 4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5군 10마리가 출전합니다. 거리가 이제 좀 늘었어요. 6번 레전드 위너 직전에 이제 거리 늘어난 거리에서 입상을 했고요. 이제 그 거리를 뛰고 있고 2번 재간둥이도 이제 거리가 늘었고 위닝 넘버 이런 마필들이 늘어난 거리 출전합니다. 3일 스타 은하 같은 경우에는 역시 1300을 최근에 계속 뛰었었고요. 아쉬움을 좀 남겼었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고 레전드 위너는 역시 걸음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1번, 6번이 조금 더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6번만 레전드 위너는 데뷔 전부터 아예 1300을 작심하고 나왔습니다. 1300을 작심으로 나와서 기승했던 송교영 기수나 마방에서는 사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뛴 겁니다. 생각보다 본인 그 마방이나 기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훨씬 많이 잘 뛰어준 거예요. 말은 분명한 것은 말은 걸음 자체는 전부 다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조금은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게 아직까진 말이 겁이 엄청 많아요. 외사기도 사실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직전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에서 이 외사기 있는 마필들은 이제 안쪽 게이트가 무지 그쵸 옆에 딱 말이 대주면은 빠가시길 못 한단 말이에요. 오래 맞는 거는 별로 안 싫어하나 보네. 예, 근데 이제 겁이 엄청 많고 빠가시기가 좀 심한 그런 마필인데 지금 직전처럼 안쪽 게이트를 못 잡았단 말이에요. 물론 편성이 지금 너무 약하게 걸린 건 선행 가는 거 있습니다만 아닙니까? 뭐 선행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경주에 확 빠른 말이 없습니다. 최외곽에는 10번만 위닝 넘버가 최근에 계속 늑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요것도 발주만 정상적으로 지금 나오면 발주를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 발주 연습을 뭐 거의 매일 지금 그러니까요. 주말까지 지금 뭐 지난주부터 발주 한 것만 쉬어봐도 지금 뭐 8번? 10번만 위닝 넘버가 이제 뭐 선행을 갈 경우도 있고 그래서 레전드 위너가 이제 왕대가를 만약에 팔린다 그러면은 저는 한 번쯤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주에 아까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제 좀 시간 관계에서 안 드렸는데 기수들이 지금 8명 그것도 말 좀 잘 타는 유열명 최시대 뭐 조성건 다나카 이런 기수들이 지금 서울 싹 오다 보니까 기수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고민을 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신인 기수들 있지 않습니까? 최상범, 최상현, 조상범, 조희연 뭐 이런 기수들이 기승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실 감량 기수. 그렇죠. 이런 기수들 탔을 때 과연 악벽에 있는 말들은 사실 아직 어린 꼬마 기수들은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꼼꼼히 여러분들이 살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최상현 기수의 3번 무궁훈장, 그다음에 10번만 위닝 넘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마필들 과연 이 신인 기술이 얼만큼 잘 타줄 수 있을까도 하나의 어떤
배팅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천만은 뭡니까? 저는 이번 경주에서 8번 3일 스타를 보고 있어요. 8번 3일 스타가 계속 늑발 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사실 똥말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까지 똥말은 아니고 또 훈련 상태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이 정동철 기수 물론 취재 기수가 뭐 계속 직전에 늑발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동철 기수하고 왠지 잘 맞을 것 같아요. 이 마필 자체가 차분하게 타는 정동철 기수랑 잘 맞을 것 같아서 늑발을 하고 뒤에 있어도 저는 8번 3일 스타가 한번 2위를 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리가 늘어난 말들이 많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3일 스타는 거리가 늘어서 더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1200에서 직전에 뛰는 걸 보니까 늑발을 하고서 외곽을 돌고 걸음만 재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1300이었으면은 아마 직선까지 한번 그 기승하는 최시대 기수 스스로가 아 이거 되겠는데 하고 밀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로 직전 복귀에서 어느 정도 잡히는 말이고 이번 새벽 조교 때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지금 뭐 조재음 기자가 추천을 안 해줬으면은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리려고 했는데 8번마 3일 스타 요주의 마필이고 저는 그렇다면은 1번마 은하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은하가 지금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갓굿이에요. 갓굿이. 그러니까 5월 30일 날 제가 추천을 드렸거든요. 이때 인기 8위였고 14번 게이트였는데 스타트가 안 좋다 보니까는 당시에 스위트 스팟 그리고 신천 강자 가야대로 스위트 골드까지 이런 말들 상대로 해서 5위를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착순권 안에 들기 힘든 편성이었는데 그 착순권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4번 게이트에서 늑발하고도 그러고서는 이 말이 지금 조교 자체를 세게 안 했어요. 한 번도. 특히 8월 3일 날 1번 게이트 나왔을 때 이때가 되게 아쉬웠는데 조교를 안 해놓고서 금요일 날 발주를 때리고 습보를 때리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더니 이제 1번 게이트에서 해봤는데 이때는 조교가 충분히 안 돼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 1번 게이트 잡고 편성이 약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급작스럽게 승부 의지를 보인 거예요. 그리고서 지난번에 2번 게이트였지만은 역시 부진했는데 이번에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김영민 기수가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 또 1번 게이트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레전드 위너가 어떻게 가든 은하가 선행 출하를 할 걸 같습니다. 선입이 되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1번 은하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3일 금요경마 부산 오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군 9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인기마가 좀 앞서 있다. 지금 사실 뭐 서울 강자라든가 기막힌 선택이 될 듯 안 되면서 11전 23전 동안 입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인기마들 편성이 좀 강한데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을 복병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오칼라 캡틴도 마찬가지죠. 지금 26전 동안 입상이 없는 마필. 최근에 가능성만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늘 따라다니는 말들은 늘 따라만 댕기더라고요. 따라가다 그냥 끝나. 맨날 한 3위, 4위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런 반면에 이제 헤라클레스라든가 명운질주 외곽 쪽에 주행 심사를 잘 받은 예스 인디드 그리고 이제 홀리강타 이런 말들이 접전을 펼칠 경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게이트도 참 재밌게 짜놨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대부분이 4세 마필에 10전 이상 뭐 26전 뛴 말들이고 외곽 5번부터 쪽이 9번까지는 뭐 1전부터 많아야 7전 이렇게 어떻게 짝 따놨고 당연히 이제 외곽 게이트에 있는 그 경주 경험이 아직은 없고 보여줄 거름이 더 있는 마필들에게 관심이 갑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9번 홀리강타가 직전에 분명 입상은 했습니다만은 상태는 베스트에는 사실 직전이 못 미쳤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야말로 전보다는 훨씬 더 지금 상태가 좋기 때문에 외곽 최외곽입니다만은 뭐
나머지 인기마들 중에서는 저는 구모 홀리스타가 더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경주는 첫 입상을 넘어서 이번에는 이제 첫 승까지도 가능하다. 지금 그 게이트가 바뀌었어요. 명운질주하고 홀리강타하고. 지난번에도 박정혁이는 이제 홀리강타를 이제 강하게 추천을 드렸었어요. 근데 나로초의 홀리강타로 한 방 때렸었는데 배당이 상당히 좋았죠. 인기 2, 3위로 해서 뭐 상당히 좋지는 않았고 복승시가 9배. 배. 근데 이제 홀리강타가 외곽으로 나왔다는 거죠. 명운질주는 지금 안쪽에 있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글쎄요, 저는 거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오버마 명운질주보다는 구모 홀리강타 쪽이 좀 더 낫고 또뭐 정동철 기수가 뭐 이 마필에서 잘 알고 있고 외곽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빠른 말이 없기 어떻게 때문에 보면 사실 지금 명운질주가 안쪽에 있지만 헤라클레스나 예스인디드하고 지금 각질이 겹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홀리강타가 좀 뒤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경주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홀리강타는 지난번보다도 말이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말이 좋고 결국은 저는 지금 4번, 5번, 8번의 이제 선행 싸움이 이번 경주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8쪽으로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주행 심사 워낙에 잘 뛰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김동현 기수의 헤라클레스가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이제 1,500, 1,400 이런 중거리를 뛰다가 1,200으로 경주가 내려왔고 아까 이제 기수가 없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는 이번 주에 주의할 기수는 김동영이더라고요. 김동영이가 요소에 어떤 그 엑기스 말에 좀 기승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헤라클레스가 지금 국내산 마필로 혼합 4군 경주 1,200이 있으니까 여기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조교보가 죄송합니다. 조교 강도를 상당히 끌어올리면서 노력을 했고요. 헤라클레스가 사실 이제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어떻게든 김동영이가 강하게 몰면서 경주를 빠르게 만들어가지고 선입이든 선행이든 빠른 패턴 속에서 선두권 전개를 펼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4번 홀리강타, 4번 헤라클레스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0월 3일 금여경마 부산 6경주 1200 국내산 4군 안말경주 7마리가 출전합니다. 안쪽에 1, 2, 3위 프리미어킨 오하이오걸 장풍파랑이 좀 빠른 말들이고 매각 쪽에 마하챔프와 포에버 마린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도전을 하는 양상인데 이것도 5경주처럼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기마 싸움이 될 것 같고 중배당 이하의 중저배당 쪽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기마 간의 다툼이 아주 치열한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중심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될까요? 이게 이제 선행 인기마들이 다 선행형 마필들입니다. 1번 프리미어킨, 2번 오하이오걸, 3번 장풍파랑, 그다음에 뭐 5번 마하챔프까지도 다 이제 선행을 노려야 되고 선행을 갔을 때 좀 더 띄워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거 초반부터 상당히 이제 선행 싸움이 치열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2번만 오하이어걸이 직전에 이게 지금 4군 말인데 국산 4군 말인데 직전에 이제 오쿠스에 출전을 했어요. 4군 말이 퀸즈 블레이드라는 1군 차례랑 같이 붙어서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를 하다가 이 꼴찌 왔죠 아마. 근데 이제 여기서 선행을 가면 오하이어걸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오경주에 이 박의원이 얘기했듯이 김도현 기수가 곳곳에 키를 잡고 있는 마필들을 많이 탑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김도현 기수의 댕발로 이번 오하이어걸이 선을 가는 순간에 오하이어걸은 그대로 갖다 꽂힐 수 있다. 단 프리미어킨이나 1번 게이트에 그다음에 마하챔프 등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한 마리를 그 인기마 중에 꼽으라면은 저는 순군점이다마는 이 3번마 장풍파랑이 요게 이제 선입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장풍파랑을 전개정이 2점으로 순군점입니다마는 저는 3번 장풍파랑을 좀 더 세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오하이오를 추천을 해줄 것 같이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장풍파랑을 추천. 아니 제가 경주를 풀어가려고 오하이오걸이 이제 선행을 가고 선두권이 이렇다 그러다 보니까 장풍파랑이 제일 낫다 이제 이리 말씀을. 장풍파랑은 그래요. 지난번에 뭐 1번 게이트 선행을 갔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걸음 자체가 이제 선행을 안 가도
선입도 가능한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진 말로 보여지고 오하이오 코리안 오커스는 뭐 의미가 없고요. 그렇지 지워야 되지 이 레이스는. 7월 13일 경주를 보면은 이제 외곽 게이트 외곽을 계속 돌면서도 입상을 차지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동현 기수가 선행 가서 입상을 했는데 글쎄요 뭐 1번이나 5번이 선행 출하를 해준다 그래도 따라가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김동현 기수가 이제 3착 승군이기 때문에 욕심이 좀 있어서 선행을 간다면은 1번, 5번이 그렇게 강하게 경합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걸 박정희에게 추천을 드리는데 요 경주도 글쎄요 뭐 복병마를 이렇게 찾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 그런 경주예요. 그래서 인기마 싸움으로 마무리가 될 공산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고배당이라는 거는 이제 그 경주가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 그때 눈을 씻고 찾아야죠. 자, 10월 3일 금요경마 부산 7경주입니다. 1300m 경주 국내산 4군 경주고요. 10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박정혁이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1번 행운파크, 3번 알렉스, 4번 에이블, 5번 강자대로, 7번 중앙운해, 9번 아름다운 청춘, 10번 강마이스타 이런 말들이 인기권에서 인기를 얻을 것 같고요. 7번하고 9번은 지금 이제 승군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그래도 재밌게 보는 마필은 뭐 다른 마필들도 다 나름대로 이제 얘기거리가 있는데 이 10번 막 강마이스타입니다. 발주가 여전히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최경 조교사가 끝번을 신청하고 나옵니다. 이 강마이스타도 지금 그쵸 끝번 신청에다가 주중에 보니까 발주를 지금 한 5번 6번씩 했죠. 발주 연습을. 거의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주말하고 월요일 또 수요일까지 계속 발주 연습을 하고 나오네요. 그리고 또 이 마필이 직전에 물론 조성건 기수가 탔었고 이번에 김정은 기수가 탑니다만은 김정은 기수가 이거 계속 예전에 탔었고 입상도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끝번 신청의 효과를 볼 수 있는 10번마 강마이스타를 좀 더 주목해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끝번 신청은 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 박정혁의 메인 승부처인데요. 지금 이제 아마 승군마들도 좀 팔려줄 거예요. 중화군에나 아름다운 청춘도 좀 팔려줄 텐데 제 승부의 키는 이제 기존 마필들 쪽에 있습니다. 기존 마필들 쪽에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역시 이번 승부는 조교 내용입니다. 조교 내용. 지금 뭐 마필들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교 내용이 튀는 말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말이 지금 전개도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편성상 분명히 여기선 되는 편성인데 최근에 지금 워낙에 좀 부진해 있다 보니까 덜 팔릴 것 같은데 자, 그게 이제 바로 승부의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7경주 조생조사 조교우수 마필을 놓고 들어가는 박정혁의 메인 승부처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자 10월 3일 금요경마 부산 8경주입니다. 7마리가 출전하는 혼합 3군 경주. 지금 저 혼합 3군이 지금 편성이 좀 조촐하게 됐어요. 굉장히 좀 편성이 조촐하다 보니까 승군전을 치르는 나노초 그리고 이제 파워풀 강자 감동의 문. 감동의 문도 이제 12전 만에 첫 입상을 하면서 지금 승부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면에서 이제 강하지 않은 편성이죠. 기존의 말들 중에서는 감동의 질주, 블레이크스 휴머. 사실 뭐 지금 편성상으로 보면은 6번이나 7번도 능력상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라프에르 때 같은 경우에도 기습적으로 좀 앞에 갔을 때 끈기를 보일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보면은 좀 혼전기가 다분히 좀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이 경주와 마찬가지로 이 8경주가 제가 투표장에 이제 있었는데 레이스가 5마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거의 깨지는 건데 재투표를 해서 경주를 어쨌든 성립을 시켜놨어요. 경주가 깨졌으면 가장 억울한 거는 4번 나노초였었죠. 나노초가 어쨌든 편성을 너무 약하게 잘 골라놨습니다. 거리가 1200m입니다만은 예전 1300m까지 뛰었었고 뭐 3번 나노초가 단순히 선행 가고 삥삥 잡아돌리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나노초는 솔직히 좀 거저 먹었다 싶을 정도로 승군전의 편성을 너무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3번 나노초 인기마입니다만은 말씀을 드리고 한 마리만 딱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육경주인가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신인 기수들의 기승술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 일본 감독의 몸 같은 경우는요. 이게 꼬랑지를 엄청 흔듭니다. 꼬리를 뭐 여러분들 보시면 경주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꼬리를 흔든다는 건 무슨 의미냐? 제가 조교사랑 뭐 기수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꼬리를 흔들면 왜 뭐가 조금 안 좋냐 그랬더니 그만큼 말이 뛰는데 집중을 못한다 이거예요. 딴짓한다 이거죠. 딴짓하고 농땡이 부리고. 그래서 감독의 문이 꼬리 흔든 악벽이 엄청 심한 마필인데 조상범 기수가 그 부분을 알고 타겠습니다만은 과연 어떻게 타줄지도 뭐 입상 여부를 떠나서 관심 있게 한번 저는 지켜보고 싶은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꼬리를 흔든다는 게 꼬리가 이제 몸에 달려 있는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귀도 달려 있고 코도 달려 있고 뭐 코를 벌렁벌렁 댄다든가 귀를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근데 우리가 제일 움직이기 쉬운 거는 사실 중앙에 있어요. 예, 사람도 남자들이 움직이기 쉬운 건 중앙에 있어요. 방송이라서 제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는데 중앙에 있는 거를 자꾸 신경 써갖고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흔들리죠 아무래도. 그거랑 똑같은 거죠. 자기 몸의 일부에 있는 거를 자꾸 움직인다는 거는 뭔가 산만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꼬리를 흔드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죠. 힘이 지구력이 상당히 그 딸리는 결과로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나노초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지흠 위원은 좀 믿어도 된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감동의 질주라든가 뭐 파워풀 강제라든가 이런 말들이 이제 초반 선두권에 얼마나 빠르게 붙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은데 저는 라프 에르테를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신인 기수들 얘기를 했는데 감동의 문이나 감동의 질주나 파워풀 강자나 이런 말들이 전부 지금 수습 딱지를 지금 떼지 않은 신인 기수들이 기생을 하고 있어요. 조상범, 최상현, 조희원. 그렇다면은 지금 신인 기수들이 글쎄요, 뭐 다부지게 선행을 가서 입상을 하는 그림도 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라프에르테가 외곽에서 따라붙었을 때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 마필입니다. 특히 이번 새벽조교 시에는 국내산 5군 최강 파이터 그리고 국내산 4군 중앙운에 이런 말들하고 이제 병합조교를 시행을 하면서 근성을 강화를 했거든요. 이성재 기수라면은 글쎄요 이편성이라면은 저는 라프에르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19전 동안 한 번 입상이 있는 말입니다만은 능력 자체가 그렇게 없는 마필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3일 금요경마 부산 구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3군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2번 하이키, 4번 원일시대, 6번 듀엘 소나타, 7번마 만인지력, 8번마 큰놈, 9번마 하스타티 한 6마리 정도 간의 접전으로 판단이 됩니다. 2번 하이키가 아무래도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을 것 같은데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이키는 게이트도 유리하고요. 예. 네. 원래 이제 지난주 나올래다가 평상시 지난주 국산 3군 레이스가 사실 좀 셌어요. 월말이다 보니까 3군 레이스가 세서 한 주 밀어서 나오냐고 지금 7주 만에 나오는데 말은 뭐 전혀 이상 없습니다. 게이트도 뭐 직전에 이어서 이번 게이트 지금 잘 잡았고 상대들도 해볼만 하고 그래서 하이키는 저는 뭐 인기만 합니다만은 여기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팔리마필 중에서 제가 이제 이거 현장에서 지금 승부를 좀 때리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인기순위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말 안 좋은 게 상태가 직전보다 확 떨어진 게 지금 2마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싹 삭제하면은 하이키를 넣고라도 상당히 먹을만한 배당이 나올 그런 경주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이키를 축으로 봤을 때 예. 인기권에서 팔리는 말 중에 2마리는 컨디션이 좀 다운돼 있는 컨디션이 말들. 다운돼 예. 있기 때문에 나머지 말들 가지고서 이제 승부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예, 박정희도 이번 하이키는 일단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느낌입니다. 이게 지금 뭐 2군 가서도 앞으로도 걸음이 더 나올 말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말이지만은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 만인지력, 이 만인지력이 지난번에 이제 큰 놈과 샤프레이디한테 졌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지금 다시 붙으면은
만인지력이 그렇게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 큰 놈이 지난번에 이제 외곽으로 빨리 따라붙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똑같이 전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인지력 지난번에 이제 큰 놈한테 졌지만 만인지력이 다시 한번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박정혁이도 이번 하이키를 추천마로 말씀을 드리고요. 만인지력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인지력도 김도현 기수가 탔네요. 네. 10월 3일 금요경마 부산 10경주입니다. 1900m 혼합 미군 경주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이 경주는 조지음 위원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혼합 미군에 그래도 이제 능력 있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라이징 플러스 여러분의 여왕. 여러분의 여왕은 지난번에 이제 대상 경주 GCTC 트로피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었고요. 미즈마고 최근에 기복이 없는 미즈마고 그리고 또 우승 찬스 미네스트 보이타운 뉴트렌 샌더스 뭐 이런 말들이 도전권인데 그 조지음 위원의 메인 승부인데요. 메인 승부 선정 배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우승을 해야 되는 사연이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어느 정도 팔린 마필인데 그 마필이 이제 무조건 우승을 해야 되는 사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승부 이제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말도 그만큼 잘 만들어 갖고 나온 마필이 있고 대신에 이번 경주에 제가 메인 승부를 갖고 온 핵심은요. 지난주에 제가 우레 가치를 여러분께 말씀을 우레 가치를 놓고 승부를 못한 게 좀 후회가 되긴 합니다만은. 이번 경주 역시 제2의 우레가치 같이 지금 안 팔립니다. 인기마에 비해서 안 팔리는데 딱 이번 경주가 되는 편세에 걸렸습니다. 물론 말이 좋아졌다는 내용은 기본으로 갖고 있고 또 전개도 기가 막히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1개 경주, 금요 경주 11개 경주 중에 가장 세게 한번 붙어봐야겠다 싶어서 제 10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갖고 왔습니다. 역시 복병마를 축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 여기는 이번만 여러분의 여왕 역시 뭐 조교 상태가 여전히 좋습니다. 지금 이말 같은 경우에는 1조 백강렬 조교사가 상당히 애지중지하고 있어요. 마방이 지금 처음에 말간에 입사했을 때부터 이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단 말인데 늦게 걸음이 터지기 시작을 해갖고 최근에 기복 없는 걸음을 계속 보여주다가 직전 경주 아쉬움을 남겼지만 여러분의 여왕은 여전히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마필은 일단은 뭐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2위권 안에는 안정적이다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지음 위원의 메인 승부처 복병마필을 축으로 승부수를 걸고 들어가겠다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3일 금요경마 부산 마지막 경주 11경주입니다. 국내산 1군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여기는 2번 샌드퀵, 3번 알파명장, 4번 롱스피드, 7번 올수, 9번 할리 이런 말들이 조금 더 인기를 얻을 수 있고요. 글쎄요, 뭐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는 크게 눈에 띄는 말은 없고요. 1번 가슴으로가 역시 이제 마방 이적 이후에 지금 휴양하고서 조교는 상당히 강도 높은 그런 훈련. 김태경 기수가 직접 칼을 갈고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정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할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민장기 조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일 겁니다. 57.5는 사실 좀 많이 준 거예요. 핸디캡 경주에 57.5는 좀 많이 줬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9번마 할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7번마 올수가 굳이 선행에 올인을 안 합니다. 예전처럼 막 들고 조져갖고 선행을 안 가고 올수 이제 따라가도 걸음을 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따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9번마 할리가 이번 경주에서도 물론 뭐 선행을 노리고 선행을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57.5라는 이 높은 부담 중량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56.5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좀 봤는데 너무 많이 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번 알파 명장이 이제 직전에 5코스 나왔다가 오너스컵 나왔다가 이제 다리가 안 좋아서 취소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2주 만에 그렇게 확 다리가 좋아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서 한번 알파 명장이 전 많이 팔린다 그러면은 알파 명장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리가 진짜 안 좋아서 빠진 걸까요? 그때 수의사가 이제 오른쪽 앞다리 저림이다. 뭐 이제 이걸 멀쩡하던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가끔은 조교사는 괜찮다.
우리말 뛰어도 된다 이상 없다 그러는데 결정권은 이제 수의사 그 발주대 앞에 있는 수의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결정을 하고 그 전이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이제 그 출전을 제의를 시키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제 할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로드 투 프린스랑 미라클 원한테 1과 4분의 3 마신 줬고 최근에 3연속 입상인데 카우보이 선 미라클 원 스마일 어게인 특히 스마일 어게인 6마신 차로 이겼고 이러다 보니까 부담 중량을 사실 그 민장기 조계사 입장에서는 좀 불만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최근에 뛴 모습으로 봐서는 이 정도 그쵸. 사실 주는 것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부담 중량 높은 게 알파 명장인데 알파 명장은 오히려 아직도 다리가 안 좋다. 그런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상태는 그렇게 큰 이상은 없는 걸로 저는 뭐 오히려 상태가 좋은 걸로 이렇게 봤고 샌드퀵, 올수 이런 말들이 지금 사실 그 스피드가 아주 좋은 말들. 그러니까 올수 같은 경우에는 말이 이제 끄는 거를 잡다 보니까 선행을 안 가고 선입 작전을 펼치는데 할리가 쓰면 올수가 올라오죠. 할리가 쓰면 올수가 올라오고 할리가 안 서도 올수는 어느 정도는 이제 선두권에서 1300이면 버텨줄 수 있다. 여기 이제 샌드퀵은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말인데 그거를 이제 초반에 쓰느냐 후반에 쓰느냐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초반에 할리나 올수가 좀 세다 보니까 잡고 있다가 막판 추입을 할 것 같고 롱 스피드도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할리의 선행 변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알파 명장이 저는 전개상으로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좀 판단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샌드킥, 알파 명장, 올수 저는 이게 세 마리 마필 할리보다는 2번, 3번, 7번 요 마필들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 요 중에서도 조금 더 강하게 보는 마필이 2번마 샌드퀵입니다. 일단 스피드가 상당히 강한 마필이고 거리가 줄어든 거는 샌드퀵한테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번 샌드퀵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데 요 경주는 어쨌든 그 마지막 마무리할 경주인데 현장까지의 그 신중한 충마 선정 고민이 좀 필요한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은 추천마가 저는 올수죠. 올수.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11기 경주 지금 마쳤고요. 잠시 후에 제주 경마 4개가 펼쳐지죠. 2, 4, 5, 7 4개 경주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3일 금양경마 제주 2경주입니다. 400m 4세 이하마 9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400m 제주 경마 이제 최단거리 경주입니다. 그래서 800m에서 선전을 했던 4번 통치자라든가 9번 제1용사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얻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400m를 역시 계속 뛰어왔던 마필들 안쪽에 연승이라든가 뭐 황금의 신 직전에 이제 황금의 신이 400m 경주를 뛰어봤었고요. 이런 말들도 이제 만만치는 않습니다. 1번마 제주협계까지 도전이 가능하겠는데 여기는 이제 400m 그냥 직선만 뛰기 때문에 게이트는 상관이 없습니다. 스피드 싸움이고 400m 경주를 보면은 그렇다고 이제 앞에서 끝나지는 않아요. 말들의 그 힘한 배에 따라서 종반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마필들이 항상 있는 게 또 제주 경마인데 저는 7번마 황금의 신입니다. 역시 직전 경주 400m 경주의 그 내용을 보면은 3위를 했지만은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통치자나 제1용사 뭐 이런 말들이 지금 400m 경주를 뛰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시네마들로서 뛰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 말들이 조금 세 보이긴 합니다만은 황금의 신의 전력도 이제 만만치가 않은 전력이고 직전에 역시 400m를 뛰어봤기 때문에 이 단거리에서의 스피드 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역시 또 그 지금 문성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박준호 기수보다는 분명히 앞서 있는 그런 기승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7번마 황금의 신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3일 금요경마 제주 4경주입니다. 800m 3세 이하마 9마리가 출전합니다.
4번 한백승자와 5번 한백전설, 9번 선구자, 6번 너울, 2번 거룩. 이 정도 이제 도전이 가능한 경주인데 박주혁이 추천드리는 마필은 안독수 기수의 5번마 한백전설입니다. 직전 경주에서는 이제 흑폭풍이라든가 장타력, 8번과 7번 외곽 쪽의 말들이 초반부터 이제 너무 강하게 치고 나오다 보니까 아예 그 의욕을 잃어버리고 3차권 머리차로 이제 4위를 차지를 했는데 뒷심이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이번 경주가 그렇게 빠르게 흘러갈 경주는 아니고요. 선구자가 제가 볼 때는 좀 웬만하면은 선행을 장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뒤를 책임질 마필은 5번 한백전설입니다. 만약에 좀 이변이 난다면 이제 선구자가 선행을 못 가는 그런 이변, 오는 올라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번마 이 한백전설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0월 3일 금요경마 제주 5경주 800m 5세 이하마 10마리가 출전합니다. 능력마들 대거 출전이죠. 안쪽에 철옹성, 감격, 라스트, 외곽에 9번 인어공주, 10번 선덕여왕, 8번 선들모까지 대거 출전인데 여기서는 당연히 2번만 철옹성이네요. 전개상 굉장히 유리하고요. 선행까지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선임이 되는 마필이죠. 한라 영산이라는 마필을 바로 뒤를 따라가면서 역시 모래를 맞추고 선입 적절을 무난하게 소화를 해낸 적이 있었고 복승률 100%인데 여기 편성이 아무리 강하다고 그래도 지금 800m 경주에 2번 게이트면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철옹성 능력도 더 나올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철옹성을 놓고 들어가야 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3일 금요경마 제주 7경주입니다. 400m 한라마 4군 8마리 출전하고요. 8번만 남태평양을 놓고 후착 찾기입니다. 이 남태평양은 지금 뭐 워낙에 압도적인 인기를 모을 수 있고 압도적인 능력을 보이는 말들이에요. 후착이 3번 용설부터 4번 등대길, 5번 신의 힘, 7번 앵콜송 이런 말들이 치열하게 접전, 6번 한라제일까지도 치열하게 접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축은 부동, 후착은 지금 뭐 말 8마리 뛰는데 7마리 중에 한 6마리 정도는 가능하다 할 정도로 후착 자체가 접전인데 여기서는 뒷심이 좋은 말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남태평양보다 이제 먼저 선행을 갈 마필 내지는 남태평양하고 같이 선두권을 형성할 마필이 3번마 용설이 있습니다만은 3번마 용설보다는 저는 뒷심이 좋은 최근에 상승세 보여주고 있던 4번 등대길이 그 2전 만에 직전에 첫 승을 했는데 외곽 게이트에서 상당히 좀 힘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강수한 기수가 기승을 했지만은 4번 등대길 요지 마필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제 제주 7경주는 8을 놓고서 후착 접전의 경주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15개 경주 해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경마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